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 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 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와 단위 사업별 정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5억 2,200만 원이 정액된 5,51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정액되어 89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은 동부 보훈회관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생활지원비 장기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에 인력 운영비,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 인력 관리 사업비로 임금비 등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재가의료급여업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5,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기금 조성은 시부담금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2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800만 원을 정액하여 3,01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진주 시니어 클럽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실버 카페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생활지원사 복리후생비 국도비 지원으로 5,100만 원을 정액하였고, 생활지원사 업무보조비 사업 변경으로 6,700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은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에 교통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국도비 추가 지원이 있어서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이반 승면 교풍 경로당 건립은 노후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 기준 상향 및 시설 이개소 증가로 6,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반도 노인요양원의 치매 전담실 장비 보강 사업이 선정되어 5,4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용 인원 감소 및 시공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연금 지급액 5.1% 인상에 따라서 2억 4,6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으로 사업 홍보 활성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2억 1,1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상급여 지원은 체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상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능 제한 점수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억 7,8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수당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제외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가사, 간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6억 9,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도 시설에 대한 도비 정액 보조금 삭감이 되어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정액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600만 원이 정액되어 21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 운영 및 정책 참여 확대 사업은 우리 진주시와 진주경찰서가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하는 진양호 여성 안심 기각길에 환경 개선 물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은 2022년 의료비 미지급금을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건강관리비와 난방비, 중학생 자녀 방과 후 자녀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7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 사업은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가 있어서 3,5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2,400만 원이 정액되어 1,39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중간에서 251페이지 하단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친화도시 인정 후 추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푸른샘 어린이집 학대 피해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심리검사, 치료 및 사례관리 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및 재원 아동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로 27억 5,2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사업량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은 보육 교직원 수 감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6억 9,6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은 장기 임차 공공립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과 임대 보증금,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4억 9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아동 부모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대체교사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연차 지원 일수 확대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정액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5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이하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개수에 따라 종사자 신규 채용으로 1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신규 설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매입비 잔액 2,100만 원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등 쉼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종현 전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당부차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복지정책과에 234페이지에 내부 거래로 이제 표기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이제 보전 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변경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상 오류가 재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과에 대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에게 예산서 검토할 때 잘 하라고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동 252페이지요. 252페이지 아동 보육과 네. 252페이지 보시면 중단에 아동 보육 전문기관 운영 지원 시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예산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푸른샘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후속 조치 예산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푸른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아동 보육과에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괜찮으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보육과장 진종선입니다. 지금 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총 16명의 그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총 5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동은 5만 원,
가족 성인은 7만 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5천만 원 편성해서 심리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 아동의 그 안전망 부분, 아동학대 피해 매뉴얼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 용역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려고 연구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난 우리 2023년 5월 24일 날 푸른샘 어린이집 관련 안전 우리 그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 대책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에 현재 그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만 장애 우리 치료 보육교사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도 순수 시비로 5인 이상 그 장애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우리 5개소에 있는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장애 치료사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우리 거기에도 장애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우리 힐링 연수비 2천만 원 등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푸른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이제 진주시에서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지금 상하반기에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의 각 어린이집 장애 전문 장애 통합 관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9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 그런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연에 방지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들고, 이제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비롯해가지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시에 더 이상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임기양 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게 얘기를 만나니까 이제 궁금한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거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그리고 미혼모 한부모 가족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뭐 대충 이렇게 단어를 딱 들으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청소년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한부모 가족은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있을까요? 저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네. 저 뭐 답변을 좀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청소년 기준으로 지금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인 경우에 부모가 한쪽만 있는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로 나이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들 가족에 대한 지원 상에도 이게 지원 조건 상에도 이게 좀 다릅니까? 지원이 다른 게 지원되는 겁니까? 네, 다 기준에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어쨌든 한부모 가족인데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네, 이제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제 청소년에 기준되는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 좀 약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통틀어 갖고 거기 가운데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다 다르겠지만은 네.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안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과 또 별개로 그런 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우리 예를 들면 247페이지에 아이 돌봄 서비스 부담금 지원, 그리고 우리 아동 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365일 24시 보육 지원 사업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는데, 그런 가족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실무적인 답변이 좀 안 예.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대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이면주입니다. 저희가 그 한부모 가족 개념은 저희가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소득이 뭐 6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라든지 방과 후 학습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청소년은 그 우리가 그 부모들이 청소년인 경우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만 24세 이하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미혼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가족부 상에 혼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아동 양육비라든지 생활 자립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 아이 돌봄 사업 이거는 저희가 그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저소득 이렇게 부모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저희가 그 아이 도우미 개념으로 아이 돌봄이 한 저희가 145명을 해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아이들 등 학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면서 소득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뭐 75% 정도 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이 좀 적어지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한부모 가족도 똑같이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 거기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어지면 그 정부 지원 받을 수 있고 저기 다 맞습니다. 똑같이 이제 네네.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하여튼 이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게 전체적인 그 가족 지원 사업이 사실 이 모든 과를 떠나서 서로가 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뭐 따뜻한 이게 복지 정책을 이렇게 여러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은 혹시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또 이렇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252페이지에 보면 우리 우리 전종현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은 그 푸른쌤 어린이집 학대 사건, 네. 거기 우리 아동 학대 예방 및 그 피해 아동 보호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이 또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도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혹시 이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본 의원도 이렇게 여러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갖고, 지금은 그게 지도 감독이 이게 예고를 하는 예고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고제로 이렇게 언제 나간다, 관리가 감독하러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것도 이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학대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급식이 부실해도 그것도 학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모님들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지? 지금 현재 진주시가 아동 친화 도시고 지금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됐다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또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는 그 이제 본 의원이 조금 가볍게 제가 한 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의라면 건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시청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저 친구들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거기 데려다 주고 이제 뭐 4시쯤 찾아서 이제 양육을 하시는데 그 우리가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 진주 시립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물론 이제 편의상으로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 대동하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한 선생님당 뭐 3명, 4명을 케어하다 보니까 도로가 쪽으로 이렇게 위험성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에 가시면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앞에 놀이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뭐 결정을 지금 바로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걸 인지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그 어린이들이 이제 좀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을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조도수입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혜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예, 과장 소개를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의 주경 예산안에 대해 5천만 원 이상 정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의 추경 예산은 기정액 518억 9,700만 원에서 7억 5,600만 원을 정액한 526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 원을 정액한 74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진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농촌 고용 인력 지원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정액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8,400만 원을 정액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의 이반성 장팽소루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총 저수량 20만 톤 이상인 소루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건국면 성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농촌 셋돌마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적비 등 2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유예 추경 예산은 기정액 164억 3,7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을 정액한 169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은 올 12월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센터 내 복합 식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운영 장비 및 사무 가구 구입비로 6,200만 원 정액한 1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하회 판매 코너 설치 지원은 하회 소비 촉진을 위한 하회류 판매업소에 판매 코너 인테리어 및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및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임대용 농기계 추가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9천만 원을 정액한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2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1억 3,600만 원을 정액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고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이해 추경 예산은 기정액 349억 6,200만 원에서 14억 6,800만 원이 정액된 36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농업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은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화된 유통시설 보완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잔액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 선별장 신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내시 반영으로 2억 8,400만 원이 정액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수출농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 물량 증가와 2024년부터 WTO 협정에 따른 물류비 폐지로 인한 당초 다음해 1월에 집행하던 12월분을 내년부터 집행할 수 없어 올 12월에 선 집행하기 위해 8억 원을 정액한 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선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11월분까지 집행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정액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작물 크레임 제로화 지원 사업은 수출 농산물 크레임 발생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500만 원 감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농산물 도매시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2억 원을 정액하였으며, 316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토지보상금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지 토지 수용 보상금 정액 청구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이해 추경 예산은 기정액 441억 8,800만 원에서 33억 4천만 원이 정액된 4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기본행 공익직불 사업은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1억 5,900만 원을 정액한 19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1,500만 원을 정액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농업재해 복구 농작물 냉해는 4월 냉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생육 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가로 9,300만 원을 정액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0페이지 중간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도비 학적 내시에 따라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의 가축 분뇨 필릿 태비아 시범 사업은 도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의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AI 등 방역 대책비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위험 시기 도래에 따라 가축 방역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은 2023년 반려동물 지원센터 지방 전환 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당부차 하나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우리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농업을 좀 전공을 해서 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먼저 보시면 먼저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진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저도 이제 이러한 거를 잘 수행하셔가지고 진주시 상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이 배출돼야지만 진주의 농업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용역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용역이 마무리될 경우에 해당 본 의원한테 좀 해당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농업 정책과에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약 살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입진무늬 마름병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문이 마름병 말입니까? 네. 저희 지금 올해는 우리가 이 앞에 이제 7월달 장마가 한 30일 넘게 가지고 지금 도열병이 엄청 많이 번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 방제하고 이렇게 또 개별 방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열병은 마무리하고 그 뒤에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해가지고 도열병은 이제 거의 소멸됐는데 지금 입마름병 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고, 추후에도 이게 한 시절만 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드려서 그때 맞는 이제 추가의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방제에 대한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이제 우리 진주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3회에 걸쳐서 농약도 무료로 지원하고 또 방제 대행료도 참여를 하고 이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인근시군보다 우리 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농업인들은 한 번 더 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추가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치면은 농약값하고 대응용하면 9억 정도 사업이 소요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속 지도해가지고 개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잘 써가지고 농업하신 분들이 차질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07페이지에 기술 지원가에 보시면 307페이지 하단부터 해가지고 30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과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항목이 이제 국비에서 이제 FTA 기금으로 이제 편성돼 가지고 이제 전환된 점을 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원예 시설 이제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원예 작물 품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예산으로 이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본 의원 생각으로는 1차 추경 때 이제 이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국장님께서 뭐 새롭게 진주시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수정해서 이제 집행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진주시의 상황에 맞게 다만 앞으로 이제 해당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적시에 보조금 항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혹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비로서 당초 이제 우리 내시대 내려왔다가 네, 다시 그렇죠. 이제 FTA 기금으로 변경되기 네,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이게 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 예. 이제 이게 목이 좀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잘 적용해가지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당부차 질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서정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참 자주 뵀는데 센터 가시고 나서는 자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 17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앞에 있을까 이거 계십니까? 예, 17페이지. 17페이지에 네. 그 위에 맨 위에 이제 총계에 보면 우리 이번에 이제 추경이 거의 막 이렇게 거의 다 통과된다고 볼 때에 예상되는 예산액이 2조 3,500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제 한 장 넘겨 보면은 18페이지 보면은 그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 농촌 분야에 1,460억. 그래서 이제 이 구성비로 보면은 우리 2조 3천 우리 예산의 약 6.24% 정도가 우리 농업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1,000억이 안 돼가지고 1,000억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래 됐고 겨우 그 기금 다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예산도 늘어나고 이제 도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농업 예산도 1,400억이라는 이렇게 이제 큰 돈이 오는데 이제 전체 비율로 예산 비율 보면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우리 농민 그 단체들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를 더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추이도 국장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예산액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한 4년 정도 전에는 1조 2천억 시대였거든. 그죠? 지금 2조 3천억 시대에 확 올라가니까 예산은 물론 늘어나죠. 전체 예산 늘어나는데 비율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농업인 단체하고 이렇게 많은 간담회나 이래 하면은 우리 농업 예산이 한 10% 이상 좀 될 수 있게끔 뭐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그거는 좀 무리가 충분히 있는 충분히 그거는 우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아까 우리 전종현 의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뭐 농민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또 기댈 수 있는 데는 또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뭐 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보조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있지만 결국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이제 각 이제 단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철이나 되면 또 하우스에 이제 탭이나 이런 걸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시고 한데, 그래서 지금 아까 입마름병도 이야기 주셨고, 지금 사실 지금 충제를 쳐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충제를 쳐가지고 지금 현재 요 시기에 충을 쳐야 나중에 수확기에 뭐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러면 보조를 많이 해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몇 회 정도 차이가 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예. 뭐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진주시가 3회에 걸쳐 가지고 농약 대금도 지원하고 농약 치는 방제까지도. 대행도 예. 3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근의 사천 같은 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농약은 또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 방제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고성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이해까지만 농약을 지원해주고 이제 또 이해하고 합천 같은 데 하고 의령, 산천 같은 데는 다 농약값은 다 농가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3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3회 시기와 올해 이제 우리가 지금 장마와 이렇게 하면서 도열병 때문에 우리가 충제를 같이 섞어서 미리 또 방제를 했다. 농민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3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있는데 이번에 또 뭐 기후 자체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도열병이 조금 미리 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해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시기 때 한번 쳐주셨는데, 그래갖고 지금 충제를 쳐야지만이 나중에 수확기 때 이제 또 수확할 수 있다. 뭐 이런 민원들 사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죠? 지금 이 앞에 도열병 있을 때는 민원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별 지도를 해가지고 개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 선거구가 총 8개인데 진주가 4군데가 농촌 지역이 있는 복합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관심도가 많으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부탁을 좀 주셔서 그랬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 센터는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농복합 지역에 농촌, 농민, 농업이 살아야 또 진주가 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또 지도를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황희경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각학년입니다. 건강정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79억 1,100만 원으로서 16억 5,7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국비에서 100만 원 감액, 기금에서 4억 2천만 원 정액, 도비에서 1억 8천만 원 감액, 시비에서 10억 4,9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국도 시비에서 신규 및 매칭 사업비 외에 주로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와 독감 접종 확대 약품 구입비로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은 4억 원 정액하여 66억 7,700만 원 편성으로서 아래 농어촌 보건소동 이전 신축에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 단계에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시기 도래로 추경에 설계감립이 4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에 60세부터 64세까지를 시비 지원하여 확대하기 위해서 5억 3,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6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8,100만 원 편성으로서 세부 사업별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에서는 보건소 영상의학실 업무 재개에 따라 보건소 내소검진으로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비 감소로 330페이지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2천만 원 감액분을 홍보 및 물품 구입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고 330페이지 하단에서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은 국가사업으로 23년 그 사업 종료 미교부로 인해서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표본 감시로 전환됨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기간 3개소 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의약무 관리 단위 사업은 7억 2,5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별 365 안심병동 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정액으로 변경 내시 여거 4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해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후에 그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6개소에 5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전담의사 촉탁이 채용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333페이지 건강정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정진과 세출 예산은 110억 7,2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 정액 편성입니다. 기금에서 7천만 원 정액됐고 도비에서 3,200만 원 정액, 시비에서 5,1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정진 운영에서 출산부 영양제 지원 등 출산 친화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그 안내 우편 발송량 증가로 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통합건강정진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 사업의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비를 임산부의 날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목간 조정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건강관리는 1억 5,2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해서 도비 4시에 의해서 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강건강관리, 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 수리비 지원은 진주 해강학교 구강보건실 기기교체를 위해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시군간 예탁금의 필요에 따라서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1,3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별 336페이지 하단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사업약 증가에 따라 도비 4시에 따라 1,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도 아래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도 각각 4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질병관리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33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는 금년 클리닉 코로나가 끝나고 금년 클리닉 등록자 증가에 따른 금년 보조제 구입비 1,700만 원을 행사 운영비 등에서 목간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국고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2년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액 집행 후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339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 예산은 5,200만 원을 정액 편성으로 27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에서 1,100만 원 정액, 도비에서 500만 원 정액, 시비에서 3,600만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먼저 치매 관리는 1,5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 환자 조물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340페이지 상단에 조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정지는 2,2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변경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하단에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기금 변경 4시에 따라 2,2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정신건강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사례관리는 1,500만 원 정액 편성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예산 변동 없이 목 변경 편성하였고, 하단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 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을 1,500만 원으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사례관리 운영은 병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료를 목 변경으로 예산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종 부의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약 한 3년 전에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 이유가 그 보건소의 그 금연 시정책이겠죠. 그 금연 정책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담당 선생님 이름은 성함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문산 보건소에서 근무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워낙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도 아프고 있는데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329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감리비, 그 설계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해가 4억을 이번에 그 2차 추경에 편성했다 그죠? 예. 이게 원래는 이게 그 당초 예산에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원래 말씀 주신 그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그 건설 사업 부분에서 이게 법령으로 되어는 있는데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그 단계까지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설계 공모가 돼서 이게 나와서 이제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시기가 도래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4억이 올해에 다 쓸 수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설계 감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설계 단계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감리를 해서 그렇게 올해 진행할 2023년도 안에 내 이제 이 사업을 다 소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걸 돼야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이제 공공시설 공공시설 추진단과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해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편성이 돼야 그 감리 용역이 끝나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보건소의 역할 지난 코로나 19 때문에 그 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에 상당히 그 수고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별 질의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 뭐 그 수고에 대한 뭐 답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우리 그 보건소가 신축 보건소가 잘 지어져 가지고 우리 저 진주 시민들의 그 행복이라든지 건강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그 물론 얼마 안 남았죠. 예, 안 남았지만은 또 거의 또 소장님 오시고 또 뒤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 잘 당부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또 다음에 또 인사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좀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금년하신 거 뭐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진용 부장님, 송곳 같은 질문과 격려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뵐 시간이 없어서 참 저는 그게 애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 네, 저 이제 짧게 할게요. 334페이지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정액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희귀질환자들은 뭐 소득이 이런 상관없이 그냥 그 희귀질환자 판정만 받으면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예, 이제 여기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그 뭐 예전부터 해왔던 이제 기금하고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인데 그 희귀 질환이 종류가 한 1,159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 그런 병들도 많은데 그 진단이 되면 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그 산정 특례 등록자 중에서 소득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분들만 이렇게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이제 보통은 뭐 2년 정도에 한 번씩 소득에 관련된 거를 다시 또 재조사해 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정도는 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희귀질병 환자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질환의 수가 많다는 거지 환자는 저희들이 180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이제 진주에서 거주하는 이제 희귀 질환자들이 빠짐없이 이제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뭐 다 같이 그래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여기 보면 그
자살 341쪽에 보면 그 하단에 그 자살 예방 및 건강 정진 사업에 사업비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가 280만 원 정액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280만 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님들의 이제 사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 하면 그 강사 수당을 깎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 예. 코로나 때 저희들 예.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영상 장비를 이용한 교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던 거를 이제 그냥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저희들이 오히려 실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행사하는 그 홍보 물품이나 이런 구입비로 이렇게 조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 코로나 전하고 조금 풀린 지금하고 변동이 좀 있어서 조금 변동. 그렇습니까? 그래. 그 뭐 자살 예방은 항상 강조해도 참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가 뭐 어차피 또 좀 그런 너무 많았어. 언둔행위라든지 뭐 외톨이가 많아서 더욱 더 그렇고 성격이 자체가 또 너무 몸이 건조해서 자살이라는 걸 너무 참 많이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예방하려 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주위에서 이제 보건소에서나 뭐 시에서도 자꾸 홍보하고 해야 되지만은 주위에서도 계속 이제 만일 그런 분이 계시면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서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이게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요게 60에서 64세가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이제 60에서 64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60에서 64세 그리고 14세부터 18세까지 해가지고 국가 예방 접종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했는데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60에서 64세는 국가 지원해서 무료로 안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진주시에 60에서 64세 인구수를 구해서 이제 보통의 예방 접종률을 봤더니 한 예방 접종 맞으시는 부분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넣은 부분들입니다. 60에서 64세도 이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여기 예산에 넣은 건 아니고 접종률이 한 60%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60에서 64세 부분은 진주시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시비로 해서 그거는 예방 접종을 해드릴 전국에서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보통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전에 코로나 할 때는 좀 더 대폭 더 늘려서 하다가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암만 해도 60에서 64세는 그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령에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는 65세밖에 안 해주지만 진주시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60에서 64세를 무료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거는 진주시의 보건소장님 시에도 그렇고 보건소장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진주시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실 그 접종 관련된 조례를 저번에 저희들 통과를 시켜 주셔서 거기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최 의원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 우리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런 또 질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그래서 저희 우리 보건소는 이번에 뭐 우리 이전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 4년 정도 뒤에는 또 더 큰 또 질병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우리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식약청에서 하주종말 처리장에 물을 검사를 했더니 진주에서 마약 성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됐고 뭐 이제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이런 불명예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가 다각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국은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기관이고 저희 역시도 진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수 조정도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평생학습 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용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 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이해추경 예산안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4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22년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3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청락원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 부대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부대공사에 필요가 없어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 관련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연으로 임시청사 임차 시기 연기에 따라 임대료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 예산은 2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쉘센터 지정 운영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초과교부된 사무관리비 지급 교육훈련 운영예산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 중간 부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원 변경에 따라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부분 셀 여성 인턴 취업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부분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1,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설비 5억 2천만 원과 감리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셀센터 지정 운영 인력 운영비는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3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사 운영으로 경남 대포도서관 문화누리 지원 사업에 200만 원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문화 행사를 확대하여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 콘서트 운영에 500만 원, 어린이 독서 골든벨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38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지출 계획으로 우수학생 해외 선진 문화탐방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치금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칠까요? 예,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전종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그 마지막에 435페이지에 미래세대 행복기금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고요.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있더라고요. 조례까지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제 본 의원도 뭐 공부에 크게 뭐 이게 잘하진 않았지만 성적우수 장학생인 경우가 너무 좀 깐깐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성적 편성이 조금 수준을 조금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구나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꼭 한 명씩 무조건 갈 때 이제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여기서 보면 10% 조금 더 낮게 돼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이. 근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만약 그 기준을 못하면 저소득층은 아예 없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특정하게 뭐 한 자리는 저소득층이 배치가 되게끔 이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약 한 5%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확대해서 그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금 운영이 이제 맞게끔 혹시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당부 차원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서정인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 평생 학습원이 지금 현재 그 앞에 막 집도 짓고 이 허브하우스 짓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허브하우스가 다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속 그 자리 있을 겁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이 허브하우스와 저 복합문화센터 지금 건립 예정인 고리에가 입주를 하게 될 거로 그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다 이제 그 현재 평생 학습원 건물하고 모든 게 한 개 아이직에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그 공사한다고 막 뭐 파고할 때 업무 일을 보기 좀 힘들 건데. 예, 주차도 열을 조금 거고. 불편한 점이 그럼 그 공사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25년경에 지금 입주가 되는. 다 그런 계획과 그런 걸 다 본인이 해놨다가 지금 또 그 옆에 또 그 건물 원장으로 또 가시니까 그 감회가 또 뭐 새롭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저희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또 의회에서 같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 진주의 미래 먹거리, 진주의 미래 산업들을 설계하는 중요 부서에서 정말 뭐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좋은 자리 가셔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감사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또 서정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처음에 그때 예결위 와서 평생학습 원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허브하우스를 하게 되면서 원래 청소년 수련관에 원래 강장까지 해가지고 있던 우리 재산을 분할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그걸 허브하우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저는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은 거기에 계속 둘 거냐, 거기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의논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또 와 계시는데 지금 중학교 신설 초전동 때문에 저희 지역인 도동 지역에서 통폐합을 해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전은 뭐 시에서도 이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을 뭐 이제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공간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게 이제 성립되지 않으면은 이전 자체는 안 됩니다. 근데 뭐 거기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자체를 저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제 의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은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결국은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초전 신도시 개발은 더 전문가시지만은 도 사업이고 진주시에서는 1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옮겨서 청소년 문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기간에 빈 공간에다가 넣는다든지 이게 이제 평생학습원에서 사실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서 그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청년 허브하우스하고 복합문화공간, 구영남백화점 부지에서 지고 있는 아동복지센터, 이래가 청년과 아동들이 시내에 뭐 붐비는 그런 이제 행태로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잠시만 우리 서정인 의원님 근데 이제 참 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이렇게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35분 종점이라 그러죠 우리 그쪽에 그게 이제 그쪽에 있는 그게 이제 밤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뭐 진명여중이 있고 또 중앙중학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초전에 이제 의원으로서는 초전에는 또 3,000평의 그 부지가 중학교 부지가 딱 만들어져 있거든. 오라고 딱 손을 벌리고 있고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도시 개발했던 그 한진중공업에서는 빨리 어떤 매각이 돼가지고 돈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초전에 있는 많은 어떤 중학생들이 저 밖으로 중앙중이나 뭐 진명이나 선명이나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지어야 되는 당위성은 딱 있는데 지금 이런 학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신설은 안 되거든. 그럼 이전하는데 지금 그쪽에 하대동 쪽에 상대 하대 쪽에 학교 2개가 몰려 있으니까 한 개를 폐합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고 또 한 개는 이렇게 초전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도시국에서도 내가 말씀을 했던 건데 중앙중학교를 보내게 되면 그 주위 인근 분들의 어떤 허탈감 이를 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 제2의 허브하우스라든지 제2의 어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워낙 무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도심도 물론 그렇게 해서 구도심도 저 청소년들 모이고 젊은이들 모이고 막 버스킹 하는 장소도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 제2의 청소년의 어떤 단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내가 35분 종점이 아닌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밤에 가면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걸 편성해갖고 가서 막 그 조개구이도 먹고 이래서 하기도 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뭐 도시계획파트하고 전문 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뭐 그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임기양 원장님, 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그냥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립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도서관 수가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거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도서의 수 그리고 또 그거를 관리하는 사서의 인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지금 2021년 기준 통계상으로 우리 시가 사서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2년 연말에 23년 상반기까지 14명이 사서직이 충원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최신용 부의장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서관 특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던데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제 시각주간이 주도하는 그런 도서관보다 이게 작은 규모의 이게 동네마다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는데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예산도 편성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봐라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육도시 또 우리 진주는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무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임기양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좋은 질의 정말 키다리 아저씨라는 명성답게 우리 또 미래에 또 자라는 새싹들이나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 한번 하고 할까요?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 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이 정액된 26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세부 내역에서 복사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사물품 취득비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에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최근 10개월간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나 자정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홍보 다양화 세부 사업에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사무관리비를 2천만 원 정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인터넷 언론 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활발한 의정 활동에 따른 홍보 수요가 증가하여 하반기 광고료 추정 소요액을 산출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세부 사업에서 영상 제작 편집용 PC 구입을 위하여 자산불품 취득비 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SNS 구축 및 영상 제작 인력 채용에 따라서 영상 제작용 고사양 PC를 취득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기분이라면 기분인데 이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까 싶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사무국 관련인데 여기 보면 복사기 구입 1,660만 원 관련해서 네. 제가 이번에 결산 주요 이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림과 특히나 이 보면은 복사가 이래 왔어요. 이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 추경에 대한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거진 사진하고 이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 사무국의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가 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의회 사무국에 칼라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가 되냐 이 말이지. 이거는 다른 무슨 추경을 하더라도 간에 이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되는데 네. 벌써 우리 의회가 지금 9대인데 의회 사무국에 칼라 복사기가 없단 말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짝 이야기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고. 나도 새로 보고 왔어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는 칼라 복사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그건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도 이 심사위원들도 7명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 깜짝 놀랐어요. 본회의원은 이렇게 되냐 이 말이지. 우리 예산과에서 나와 있죠. 예산과 직원. 기획 직원 말씀. 기획 예산. 한번 보세요. 제가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지만은 요 정도 해놔 놓으면은 그리고 만에 하나 이거 한 대 해놨단 말이죠. 한 대 이게 고장 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칼라 복사기 맞습니까? 흑백이라고? 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아니 지금 의정 그때 우리 이게 한 대 1,660만 원이면은 이게 흑백이라고? 아니 칼라 복사기가 지금 우리 의원실에 전에 그때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원님께서 그래서 의원실에 그 복사기는 칼라 복사기로 올해인가 아마 새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실은 소형 이제 칼라 복사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의원들이 직접 해도 되겠지만은 자료를 주면은 이제 그 직원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질타를 좀 하고
만약에 일이 안 된다면은 그 해당 뭐는 또 다음에 또 본회산 또 심의 또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노트북이 있으니까 USB 담아서 주시든지. 제 생각에도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사실은, 하시든지 네. 복사기를 컬러 복사기 바꾸든지. 지금 1600원이면 이 정도면은 컬러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게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책자형의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이게 스탬프를 대는 편집 기능 때문에 좀 고가고 컬러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컬러 기능을 잡아 있는 돈을 확보되면은 컬러 기능을 잡아 있는 어떤 고민을 좀 해보고 사용을 한번 국장님 보고 보겠습니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기획 예산까지 직원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아, 예. 우리 국익관계 되는 거는 단지 적어가지고 보고를 할 건 보고하고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 우리 존경하는 최종 부의장님께서 사실 어른으로서 미리 먼저 말씀을 좀 주신 걸로 보셔야 되는 게 저희들도 다 그걸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이 렌탈은 안 되나요, 저게?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효율적 뭐 방법. 작은 금액도 아니고 스탬플러 기능 하나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고가의 금액을 해가지고 뭐 그러고 또 제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의도는 꼭 흑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답은 이제 그 국장님 그리 주셨는데,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의정활동 광고료가 있습니다. 네. 그지? 요 네. 비용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의정 홍보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의원님들 대부분 그 여쭤보시면 네. 공보 기능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지금 의도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방송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 활동한 거 자체가 지금 송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생방송 중계를 하는데 네. 바로 끝나자마자 저는 다른 데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양측에서는 싹 다 그거 자료가 나갔어요. 근데 저희는 공청회 개최조차도 지금 보도자료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작 전에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생중계를 하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결과는 시민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거를 계속 신경을 쓴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의정 활동의 홍보의 강화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기에 어제 그저께 같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전날부터 밤새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갖고 등판 아니면 등판 우리 시민들께서 양측으로 갈려져 있는 극명하게 되어 있는 그 안건을 갖다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쪽 양쪽에서는 서로 비판하는 보도자료가 나가버리고 그럼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리를 서로 쌓으라고 만들어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나가지가 않고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뭐 시민들께 더 다가가는 것도 좋은데 본연의 업무라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뭐 공감을 하시고 하겠지만 우리를 보자라는 개념도 이제는 뭐 저희는 거기 가서 쓰지도 못하지만 좀 상생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합니다. 그 질의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홍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최지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조 3,517억 9,567만 8천 원에서 총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 회계에서 총 1건 7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 회계에서는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지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